네, 오늘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일선 경찰서장들이 회의를 지난 23일 열었죠. 과연 이 입장을 모이기 위해서 만난 자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갑론을박이 상당합니다. 두 분의 변호사에게 좀 오늘 명확하게 좀 가려달라고 말씀을 드려볼 텐데, 먼저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12.12 쿠데타를 말한 데 대해서 일파만파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법성을 거론했지만 경찰서장들은 이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지역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 이탈에서 모인 집단 행동이다. 자, 류총경을 비롯해서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인원들의 의견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단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였을 뿐이다. 세미나 형태였다. 더군다나 적법한 절차도 다 거쳤다. 휴일 아니냐? 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과는 다르다. 이상민 장관은 일반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데, 그 가능성을 따지려면 어떤 포인트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까? 일단 국가공무원, 이제 경찰 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이 적용이 되니까요. 예.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행안부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가공무원법 66조, 그다음에 66조가 이제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복정의무 위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역을 이탈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직장을 이탈하지 말 의무가 있거든요. 근무할 때. 근데 휴일은 뭐 직장과는 상관없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건 좀 약간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예, 예. 현재 이제 가장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거는 복정의무 위반하고, 예. 그 다음에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는 예. 있습니다. 특히 그 집단행위 금지 위반 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예. 하지 말 경우 위반했을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법 37조 사항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히 형사처벌 다 가능한 규정인데, 예. 지금 이제 휴일날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한 거를 집단 행동으로 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행위를 복정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가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견해로는 원래 이런 행동들이 적절한지 좀 의문이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잘 알려진 것처럼 사실 직전에 이미 이제 올해 4월에도 검사장 회의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20년에도 그때 당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검사장 회의라는 걸 소집을 해서 그랬었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행위들을 선례에 비춰봤을 때 이 행위가 만약 그런 행위들이 가벌성이 없다면, 책임지지 않는 처벌을 받는다거나 또는 징계 사유가 아니라면 지금 현재 있는 문제되는 것도 그렇게 징계 사유는 아니면 처벌 행위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두 케이스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류 총장을 비롯해서 경찰서장들의 이제 항변을 잠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휴일이었고 23일이, 그리고 관외 여행을 위해서 근무지를 이탈하다 이렇게 승인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고, 장소 역시 인재개발원, 형태는 세미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김 변호사께서는 처벌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형사처벌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면은 안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유권 해석을 좀 나름 자문을 해봤거나 여론을 좀 수렴한 과정이 있었을 텐데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뭐 일단은 사실 그 집단 행동에 해당할 소지는 꽤 있어 보이고요. 예. 사실은 뭐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만은 뭐 형사처벌까지 안 가더라도 뭐 징계 정도는 충분히 이건 가능한 사안이라고는 봅니다. 네. 사실 경찰과 지금 검찰을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경찰은 이번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그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그 수사 권한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질서 유지 내지는 치안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이제 민간에서
담당하는 이제 군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 지금 반발을 일으킨 집단에 보면은 계급이 지금 총경 집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계급 집단인데 네. 이런 식으로 초유의 그런 그 집단 행동을 벌임으로써 지금 사실은 그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그 상명하복을 핵심으로 하는 이 경찰 조직에 지금 상당한 지금 내용을 가져온 사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제도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정부가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고요. 예. 뭐 지금 이상민 장관이 뭐 12.12 쿠데타라든지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분명한 것은 경찰이라는 집단이 국가 공무원이고 또 특별히 물리력을 행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자중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뭐 일단 회의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명령 불복종 아니냐? 해산 명령을 왜 어겼냐? 국가공무원법 57조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 근데 이 역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은 직무를 수행 중이 아니었던 휴일이었기 때문에 복종 의무는 없다. 역시 이제 경찰서장 회의 총경을 비롯해서 유 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회의 시작 이제 한참 한 2시간쯤이었는데 왜 그때라도 명령이 내려간 걸 들었으면 해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이 아니었다. 쉬는 날이었다. 그냥 세미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해산 명령은 조금 어겨도 상관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그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을 뭐로 볼 것이냐가 지금 문제인데요. 예.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집단 행동으로는 분명히 보입니다. 아무리 휴일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은 취하고서 모였다고는 하지만은 경찰이 지금 제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뭐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분명한 모임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목적 자체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경찰국,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라는 부서를 지금 만들겠다는 것인데 보통 행안부에서는 지금 그 경찰청이 외청으로 돼 있거든요. 행안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분명히 간섭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인데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경찰이 조직적으로 지금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말이라는 특수성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모임 자체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건 직무행위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집단 행위로 충분히 볼 여지는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복종을 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의견이 갈릴 수는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모임 자체의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이제 법적으로 다툰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여쭤봐야 되는데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 이게 뭐 이제 일반 그 회사원 같으면 이제 사규나 사칙에 따라서 뭐 그냥 인사위원회 열려서 감봉이나 뭐 휴직이나 면직이나 뭐 이런 거 당할 텐데, 근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따져야 될 부분은 이제 복종 의무에 대한 위반을 했느냐, 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하고, 반대로 이제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인원들은 우리가 쉬는 날 모여서 우리 현실에 다가온 사안이 아니냐, 위중하니까 우리도 좀 논의하고 회의했는데 합법적으로 한 거다. 근데 너무 직권을 남용하는 거 아니냐, 왜 해산하라 말하느냐,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집단 행동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시에 해산하라는 명령 자체를 지키지 않았던 걸 복종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모인 것이 직무상 행위냐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전반적인 경찰국 설치 등의 행정 조직을 이제 재편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들이면 행정 조직의 재편과 관련해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직무상 명령 같은 것들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반발한 것은 복종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검찰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복종 의무 위반이나 아니면 집단 행위 금지 위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 여기에 대한 이제 주된 반박이 이제 지난 7월 23일 토요일에 모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쉬는 날인데 쉬는 날 우리끼리 모인 게 뭐가 문제냐. 사실 뭐 쉬는 날 예를 들어 단합을 위해서
야외를 갔다면 문제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등산 자주 다니는데 예, 예, 등산 그러니까- 가서 뭐 회사 얘기하면은 예, 뭐 공무원들은 안 되나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런 게 저기 사실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됐던 그 검사장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이슈가 됐던 게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무슨 집단행동 같은 게 있었지만 올해 4월 11일 날 있었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사장 회의가 있었는데 그건 예.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주재했던 당시에도 무슨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 사실 법무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경찰청도 이제 외청으로서 네.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인 것처럼 법무부도 외청으로서 그러니까요. 법무부 장관의 소속 기관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은 회의하지 마라 이런 명령 내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당시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 지휘할 권한은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걸 권한 행사한 것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이제 불만을 제기를 했었는데 예. 그 회의는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업무 시간 중에 있었던 그렇네요. 회의들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런 회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 아니면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토요일 날 모여서 휴일 날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하고 그런 모임들 한 것에 대해서 12.12 쿠데타라는 말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게 집단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네. 형사처벌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현 정권의 검찰, 그다음에 현 정권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곤란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선례나 이런 것들이 지금 판례가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 이제까지 만약에 그걸 문제로 삼는다면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에 있었던 검사장 회의나 아니면 올해 초에 있었던 검사장 회의 같은 경우에도 징계 시효나 아니면 누군가 소송이 가능한 거죠. 예, 만약 예, 이 판결을 판례로 네, 이거 공소- 이렇게 됐으니까 당시 그것도 우리도 소환해서 공소시효가 하겠다. 남아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기에 처벌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특히 올해 초에 있었던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국가 대통령의 그런 명령만을 이게 문제가 된 것이 네. 아니라 국가의 입법권까지 문제를 예. 삼았던 케이스라서 사실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당시에 이제 수장이었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이제 대통령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뭐 재판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뭐 일단 판례가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논란에 대해서 도어 스태핑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제도 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최근 도어 스태핑을 보면은 꼭 등장하는 말이 2개가 있는데 국민이 우려해서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해라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3포인트를 보면은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도 저도 우려하고 있다. 집단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기강 문란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 3단어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귀에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국가문란죄라는 것은 사실상 없는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표현이나 그런 죄는 일단 없고요. 예. 그리고 뭐 국기문란 또는 뭐 기강문란이라는 그런 용어가 법률상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용어가 폭넓게 사용된 건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 최순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뭐 국기문란, 이제 뭐 행위 이런 식의 표현들은 사용이 됐거든요. 결국 이제 국정농단으로 이제 예,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어쨌든 가장 최근에 국기문란이 문제됐던 케이스가 최순실 케이스였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처럼 지금 이런 지금 논란이 국기문란 행위까지 이르렀다면 아마 이게 최순실 그 케이스처럼 그런 심각한 네. 그런 뭐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그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고 봤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예. 아까 지금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거의 그대로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 케이스 시국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들입니다. 당시에 뭐
검사회의라든지 검사장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반발해서 사표 낸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런 집단 행위들이나 그런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행위들은 당시에 국기문란, 그럼 똑같은 이론, 똑같은 이유에서 국기문란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국기문란을 이끌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검찰총장이라는 의미가 돼서 사실 저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찌되었든 지금 어쩌면 논란이 있고 정책으로도 반발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소속 기관들이나 아니면 그 중요 인물들이, 중요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게 있으면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검찰을 이끌 때 했던 것처럼 설득하고 그 다음에 그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저렇게 국기문란이다, 처벌까지 언급하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사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경찰의 집단 행동일까요?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검찰과 경찰의 대치 상황 자체의 갈등을 문제로 보지, 뭐 이번 집단 행동 하나만 놓고 과연 큰 문제를 볼 것이냐, 이 부분 뭐 여론조사 하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 의견인 거잖아요. 당시에 이제 검찰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뭐 어떠냐, 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 경찰이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명령 불복종이고 국기문란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공격과 수비만 바꿨을 뿐이지, 본인들이 했던 것들을 반복하는데,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있으면 그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신조어가 나왔는데 검노경불. 네. 검찰이 했을 땐 로맨스고, 그럼 경찰이 우리가 지금 불복종하면 이거는 불법이냐, 불륜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뭐 이런 예를 드리고 싶어요. 뭐 검사들이 회의도 하죠. 검사장 회의도 했었고, 뭐 법관 회의도 있습니다. 법관 회의도 하고 평 판사들도 회의하고 하는데요. 그럼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원들의 그런 회의 모습을 가지고 국민들이 위협을 느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라는 곳은 사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급이 분명히 있는 곳이고, 여기는 물리력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조직이 집단적으로 뭉쳐서 정부에 대항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지, 이것을 그냥 마치 민간에서 마치 뭐 교사들이 연합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뭐 검사들이 모여서 회의한다는 것과 동치시키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그 초유의 사태라고 지금 규정을 짓는 것이고,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에도 보면요, 경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존중으로서 규율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경찰이 이번에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그 새 정부의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들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조직적으로 뭉쳐가지고 새 정부에 대항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라고 하는 물리력을 독점해서 민간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근본 조직으로서 가지는 특수성을 저는 좀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뭐 경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는 경찰국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 설치하는 내용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2일 행정부 내에 경찰국은 여하튼 신설이 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정부 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 중에 경찰 또는 치안에 관한 것이 한 글자도 없다. 장관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뭐 민영배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 또 몇몇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이나 행동이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까? 지금 사실은 그 정부조직법상 가능한 것이냐라는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하려는 것은 그 시행령, 대통령령을 가지고서 이제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시행령을 통해서 많은 국가적인 사무들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영에 따라서는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당시에 지금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최적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이제
의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제 사법적인 판단을 또 받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탄핵을 의결을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의 소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탄핵을 할 만큼에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탄핵을 기각한 사례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수 의석을 가지고 뭐 문제를 삼으면 문제를 삼을 수는 있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성급히 또 가지고 왔을 때는 그것이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기각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꼭 좋지는 않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뭐 탄핵 소추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결정할 문제긴 합니다만 일단 민주당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해임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이제 보고를 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무기명 투표긴 합니다만 이제 민주당이 17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몇몇 보수 진영의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해임 건의안 자체는 결정은 또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냥 논란만 그냥 끌고 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소추 요건에 맞춰서 국회가 하면 그걸로 가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재로 가야 판단을 되고.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이제 의석은 충분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발의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인데 그거를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 공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법률 또는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정치적 타격이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해임 건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건의고 예. 그것도 역시 이제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물론 이제 뭐 밀어붙이면 불가능한 건 아닐 텐데 근데 이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에 가까운 것이라서 그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그런 해임 건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인사 문제가 최근 있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의견이나 여론을 이끌어내는 데는 민주당이 좀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정치적인 영향이나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결의를 해서 사실은 그 결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현재 여당이 강렬히 반발을 할 것이고요. 여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했을 경우에 뭐 그걸 강행해서 의결해가지고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뭐 국민들에게나 오히려 이제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정책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예.